얘들아, 요번에는 소풍을 용산공원에 왔는데, 여 유명한 용산공원이다. 너 처음 와보지? 야, 여기 오늘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야, 즐겁게 한번 놀아보자. 이리 온나? 야,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길에 위치한 용산공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두산공원은 대표적인 부산의 명소로 지금도 부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와 부산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과거 수학여행이나 소풍으로 부산을 찾는 분들은 유명한 추억 장소이다. 단골 관광지였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소풍 갔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부산의 역사와 추억을 가득 담은 용두산공원을 함께 찾아가 볼까요? 용두산공원은 여러 방향에서 오를 수 있으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강복동 문화의 거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 가장 손쉽게 공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194개라고 해서 194 계단이라고 불리우는데 정말인지 한번 세면서 올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있으나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없답니다. 아세요? 용두산은 산인데도 최고 높이가 49m 정도 되어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과거에 곰소리 울창하다 하여 송헌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1954년 용두산 대화재로 멋진 소나무들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합니다. 산의 행세가 용이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와 바다를 향해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일본에서 침범해오는 왜구들을 삼켜버릴 기상이라 하여 용두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용두산 공원은 부산항과 용도를 굽어볼 수 있는 절경의 경성지입니다. 용두산에 관한 노래로 고봉산에 1961년 작사, 작곡한 용두산 엘레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용두산아 용두산아 너만은 편치 말자. 용두산 엘레지의 엘레지란 슬픔을 노래한 악곡이란 의미로 연인과 헤어진 한 남자가 추억이 담긴 용두산에 찾아와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노랫말이 담겨 있습니다. 용두산아 용두산아. 용두산을 사람처럼 부르는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용두산 엘레지는 내일은 미스터롯 우승자 송가인님이 불러 선풍적 인기를 모았습니다. 중구 아세요? 오늘은 부산의 역사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용두산 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감정기 때 공원으로 번창하다 6.25 전쟁 때는 피란민 판자촌을 이루며 한국 근현대사 세월을 함께한 용두산 타워는 부산의 영원한 랜드마크입니다. 용두산에는
8.15 강복 이전에 용두산 신사가 있었는데 용두산 신사는 숙종 4년에 일본인들이 무사항해를 기원하고자 세운 시설이었으나 강점기 시절 일본인은 물론이고 당시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곳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당시 대신동에서 동네까지 운행되던 전차 승객도 이곳을 지날 때면 머리를 숙여 참배를 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용두산 신사는 1945년 11월 당시 철도 공무원이었던 민영석의 방화로 소실되었으며 지금의 부산타워 자리가 신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6.25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민들이 용두산에 잔뜩 모여 살게 됩니다. 1954년 12월 큰 화재가 났었는데 피난민들의 판잣집이 겹겹이 있어 불은 30간에 번졌고 용두산 공원 일대는 모두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호를 붙여 운암공원으로 개명하였으나 1966년 다시 용두산 공원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구 아세유. 부산의 오랜 상징물인 부산타워는 1973년 서울 남산 N타워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높이는 120m로 정식 명칭 부산 다이아몬드 타워로 재단장한 부산타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뚝 선 부산타워 위에서 바라다보는 부산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중구 아세유. 이곳 용두산 공원에는 일제감정기와 6.25 전쟁 피난의 아픈 역사를 담은 시간이 잠들어 있습니다. 흑백 사진속 설렘 표정의 여행객들의 모습, 결혼식을 막 마치고 부산으로 신혼여행 왔던 옛 추억의 신랑 신부, 용두산 공원으로 소풍 나왔었던 과거. 새해가 되면 시민의 종 앞에서 두 손 모아 함께 빌던 모두의 기원이 깃들어 있는 용두산 공원을 늠름하게 지키고 계신 충무공 이수신 장군 동상, 타워 옆 팔각정 커다란 꽃시계는 빛바랜 추억을 담고 느릿느릿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두산 공원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아픔과 추억이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부산 중구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선선한 바람마저 기분 좋은 가을, 중구 맑은 하늘과 부산의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용두산 공원으로 한번 오시는 건 어떨까요?
부산 중구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액티브 시니어 중구 아세와 함께 했습니다. 중구 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쌤 우리 하나 따야 되겠는데. 완전 그 스타일이다. 한 장이 있어야 되는데. 팔도 다치고 딱 맞네. 안녕하세요. 중구 아세유 랜선 나들이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구에서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옥선 플로리스트입니다. 오늘 활동할 내용은 스칸디아모스 행복 나무 만들기예요. 자, 먼저 재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칸디아모스입니다. 캔버스 액자이고요. 자, 천일롱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다음은
말채 나무 가지입니다. 잘라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토분이에요. 막근입니다. 자, 이건 이젤이죠. 목공본드예요. 면봉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스칸디아모스 자생지에 관해서 알려드릴게요. 스칸디아모스는 술록이끼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스칸디아 반도, 북유럽, 캐나다, 알래스카 등의 추운 지역의 부엽토나 돌 위에 흙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루돌프 사슴코 아시죠? 그 루돌프 사슴코의 모델인 술록에게 술록이끼는 매우 중요한 보양식이에요. 그러면 스칸디아모스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지표면에 자생하는 술록이끼를 채취하는 것으로 채취 후에는 식물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조되고 부서지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공중의 섭기를 흡수하는 형태를 유지하도록 가공 처리하여서 새로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사용하는 스칸디아모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칸디아모스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가공된 것이기 때문에 물을 주어서는 안 돼요. 자, 40%에서 70% 정도의 습도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작품을 해서 집에 장식해 두면은 건조되면서 서서히 굳어지거든요. 그럴 때 가습기나 통풍으로 습도를 올려주어야 돼요. 그것도 하기 힘드시다면 여러분들이 샤워를 끝낸 욕실에 이 스칸디아모스 액자를 하룻밤 정도 넣어 두셨다가 가지고 나오시면 뽀송뽀송하고 예쁜 스칸디아모스로 다시 살아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스칸디아모스 액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용두산 공원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용두산 공원에도 예쁜 나무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함께 준비했어요. 이제 스칸디아모스 행복나무를 만들러 가볼까요? 이끼는 자연에서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차근차근히 이물질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물질을 꺼집어낼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을 다 꺼집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친구 미워했던 거, 그런 감정들, 오늘 엄마한테 짜증내고 화냈던 거 있죠? 그런 감정들을 다 가려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성껏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에서는 이렇게 윗부분은 이렇게 많이 상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재료 중에서도 이렇게 끝부분은 땅 지표면에 붙어 있던 이끼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취를 하면서 따라온 부분들에 이렇게 흙이 있거나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절치를 해서 잘라서 사용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쁜 부분만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은 부분에 스칸디아모스는 이렇게 이염된 부분 이렇게 색이 많이 표현이 돼요. 나타나요. 그죠? 요게 염색을 한 거거든요.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염색이 되었는데 요런 연한 색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보기 싫은 부분이 많고요. 이렇게 짙은 색은 똑같은 자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짙은 색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고요. 그래서 먼저 준비를 해 두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캔버스 액자를 먼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벗기셔서 벗겨주시고, 이 부분에 이제 이 캔버스 액자 위에 우리가 행복나무라는 제목으로 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할 건데, 먼저 밑그림을 한번 그려주실게요. 밑그림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나무를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고요. 이 부분을 자, 토분을 이렇게 반 잘랐어요. 이렇게 반 잘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토분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붙일 수가 없잖아요. 반을 잘라서 이렇게 면적이 생기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목공 본드라고 하거든요. 목공 본드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꼼꼼하게 잘 바르시고, 자, 목공 본드는 이렇게 바를 때에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굳고 난 뒤에는 투명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시고, 이렇게 위치를 어디에 잡느냐면, 여기, 캔버스 액자 정중앙을 잡으시고요. 여기서 0.7mm 정도 위로 올려줄 거예요. 0.7mm 정도 올리면은 0.7mm 정도 올려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너무 많이 1cm, 1.5cm 이렇게 많이 떼어버리면 여기 위에 장식할 수 있는 부분 여백이 없어져요. 그래서 밑으로 많이 좀 내려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먼저 미리 붙여줄 거예요. 굳는 시간이, 그리고 목공 본드는 굳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미리 묻혀주시고요. 더 빠른 작업을 하고자 하면 글루건을 사용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밑부분은 0.5에서 0.7mm 정도 간격을 띄우고 토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요 나무 기둥을 세울 건데요. 기둥으로는 이렇게 말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채를 이렇게 사용할 건데요. 이 말채라는 말이 재밌죠? 궁금하죠? 무슨 말인지. 자, 말채라는 말의 유래는 어린 나무가지로 말의 채찍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보실래요? 이렇게 가지가 낭창낭창하면서 이렇게 말의 궁둥이를 찰싹 때리기에 좋은 그런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가을이라서 여기 본래는 연두색이었는데 지금 가을로 접어들면서 겨울까지 가면 이 색이 점점 짙어져서 붉어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지금은 연두색이지만 점점 짙은 색으로 변할 거예요. 말채나무에 목공풀을 듬뿍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말이에요. 안에 쑥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도 되고 또 넉넉하면 이렇게 숨겨지는 부분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짙은 색의 초록색의 스칸디아 모스를 한번 붙여 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정리를 했는데도 하는 도중에도 또 이렇게 이물질이 자꾸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쓸 때에는 크게 해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한 2번, 3번 붙이면 끝날 것 같지만, 그러면 섬세하지 않으면 작품의 그 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뭐든지 꼼꼼하게 잘 해줘야 결과물이 완성되었을 때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붙일 건데요. 붙이는 방법은 이 전체 면적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묻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묻혀놓고 이걸 붙이기 시작하면 붙이는 동안에 말라버려요. 붙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다가 모스에다가 이렇게 듬뿍 풀칠을 해주세요. 목공 본드를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이시고 그냥 가만히 손을 떼버리면은 접착면이 떠있기 때문에 안 붙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꾹 눌러주세요. 자, 이것도 꾹 눌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붙여 나갈 거예요. 자, 떼면은 부풀어 오르는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떼버리면은 잘 안 붙어요. 그래서 한동안 꾹 눌러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10개까지 세면 좋겠어요. 자, 혹시 동생이나 가족이 있다면 요거 붙일 때에는 또 함께 참여해도 되겠죠? 꾹 눌러줍니다. 하시면서 또 먼저 붙였던 부분이 또 이렇게 잘 안 붙었을 경우에 한 번 더 칠해 주시고요. 꾹 눌러 주시고요. 이 부분도 꾹 눌러 주시고. 기초공사 같은 튼에야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이 밑부분에도 우리가 단단하게 붙여 놔야 나중에 다 만들었을 때 떨어지는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더 안 떨어지게 하려면 더 작게 자주 붙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작게. 말체 위에도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였는데 또 일어나고 있죠, 그죠? 꼭 눌러주고요. 하기 전에 이것을 작게 이렇게 떼서 모아두시고 하셔도 더 빨리 하는 방법도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그때그때 맞게 찢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밑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그렸다가 이렇게 라인이 숨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초공사 중이에요. 지금 아직. 집을 지을 때 우리 기초공사로 벽돌을 쌓는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할 때에는 시간을 편안하게 넉넉하게 시간을 준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급하게 하면 예쁘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원했던 모양대로도 안 되고 마음이 급하면 손도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편안하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기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층 완공.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조금 톤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해서 2층을 한번 꾸며 볼게요. 이렇게 제 부분이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에 메꾸듯이 다른 배색을 넣어주면 됩니다. 아직도 보면은 빈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짙은 색을 곳을 메꿔주겠습니다. 이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여기 밑에 자 우리가 스칸디아모스 효능 중에 방석, 그러니까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하고 방진, 먼지를 흡수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방음, 소리, 시끄러운 소리들을 이 스칸디아모스가 이렇게 이끼가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능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토분 역시 토분에도 미세한 기공이 있어서 공기구멍이 있어서 습도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또 내뿜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도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이 이끼를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메꿔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색이 다른 것으로 약간의 장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색으로 노란색으로 해도 되고 또 연한 색으로 해도 되고 키트에 들어있는 색 중에 가장 적은 양이 있으면 그것을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위에 풀들이 자란 것 같은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일홍으로 이제 우리 행복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것처럼 우리가 천일홍을 이렇게 놓아줄 건데요.
천일홍의 꽃말은 뭐냐 하면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일홍의 꽃 이름에서 비춰지듯이 천일 동안 변하지 않는 색, 이 색을 천일 동안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색이 변하지 않고 이 색을 천일이면 3년 넘게 이 색을 유지하고 있는 걸 저도 직접 키우고 또 보고 그 다음에 꽃으로 장식도 해보고 그 다음에 벽에 걸어 놓아 보기도 했는데 정말 3년 이상 변하지 않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꽃말을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친구들의 행복나무에도 변함없는 사랑이 주릉주릉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놓은 자리 중에서 유독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나 그런 곳에다가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천일홍은 깨끗이 씻어서 말렸거든요. 차로도 마셔도 됩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서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서 말렸어요. 자, 이렇게. 만약 여러분의 키트에는 천일홍이 아닌 다른 드라이 플라워나 프리즈버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직 재료 구입이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 또 오늘 한 샘플하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토분에다가 리본을 한번 장식해 볼게요. 자, 리본은 이런 리본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일 건데요.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 잡으시고요. 여기서 팔자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팔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서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어려운데 보기에는 어려운데 가지고 내가 팔자로 리본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만드시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감아서 자, 요렇게 놓으시고 제 손이 벌써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리본으로 묶어서 모양을 잡아 당겨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잡으시면 이렇게 예쁜 리본이 됩니다. 자, 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여기도 듬뿍 본드를 붙여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본드는 마르면 투명해지니까 듬뿍 붙여주셔서 자, 이 부분에 붙이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붙이셔도 돼요. 어떻게 붙이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고 저는 밑에다가 내려서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일게요. 자, 이렇게 본드는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본드는 수용성이라서 물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본드도 바로 해서 바로 붙이면은 잘 안 붙어요. 본드를 묻혀놓고 약간 꼬들한 느낌으로 이렇게 마르기 직전에 딱 접착을 하면 더 잘 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기법도 알고 있으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행복나무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자, 보시고. 내가 원했던 모양보다 더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해줄 거예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보다 더 많이 나왔다 하시면 여기 공간이 좀 있어야, 여백이 있어야 시원하고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얘도 여기 넣는 꽃이 이끼도 너무 많이 올라오면 요 길이가 우리 기린목처럼 길어야 미인이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 여백을 좀 많이 길어야 예쁘니까 요걸 너무 올라오면 보기 싫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쏙 집어넣어 줄게요. 자꾸 올라오네요. 더 깊이 넣어서 이렇게 이 정도 해주고, 여러분 만약 이제 사인펜이 준비되어 있다면 여기에 사인펜으로 한번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색을 사용할까요? 예쁘게 꽃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친구들 핑크 좋아하죠? 핑크 꽃을 한번 그려볼까요? 예쁜 핑크 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꽃을 그리시면 돼요. 저는 제 꽃을 그릴게요. 갑자기 미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하고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같은 그림을 여기도 그리겠습니다.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자,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 예쁘게 그려주시면 돼요. 사인펜이 잘 안 나오니까 더 예쁜 그림이 되네요. 그리고 또 우리 밑에다가 예쁜 잎들을 한번 그려볼까요? 하고 밑에는 그러면 다시 짙은 초록색을 붙여서 초록 풀밭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역시 또 이렇게 물감이 번져주니까 더 예쁘네요. 자, 이 부분도 꼭 눌러서 주시고, 줄기가 튀어나와서 저는 잘라주겠습니다. 잘라주고, 여기도 그라데이션을, 색을 좀 이렇게 섞을게요.
꾹 눌러서 붙여줍니다. 시간이 지나야 굳겠죠?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예쁜 캐릭터를 그리셔도 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내가 봐서 행복한 그런 그림들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제가 행복나무이니까 행복한 마음들을 듬뿍 담아주세요. 선생님은 꽃이랑 같이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젤을 선생님이 준비했거든요. 이젤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올려서 여러분들의 공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책상 위에나 현관이나 이런 예쁜 공간에다가 장식해 주시면 되고요. 또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선물로 드려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이 만들면서 행복하고, 또 선물을 해서 행복하고, 또 받는 엄마는 선물을 받아서 더 행복한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활동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우리 활동이 끝나면 이렇게 지저분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장소는 스스로 깔끔하게 마무리 정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잘 닦아서 휴지통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자, 오늘 활동한 선생님의 손이 보이시죠? 보면은 술록 이끼에 염색한 염료들이 손에 묻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세면대에 가서 비누를 잘 문질러서 비벼주시면 깨끗하게 잘 씻겨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청결한 손을 유지하시고 건강한 가을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와 함께 스칸디아모스 행복나무 만들기를 한 친구들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이야기를 준비했답니다. 잘 들어주세요. 행복한 민들레 이야기. 어떤 나라에 아주 크고 화려한 정원이 있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아름답고 고귀한 식물들은 다 심어놓은 멋진 정원이었어요. 민들레도 그 정원에 자라고 있었어요. 이 정원에 심어진 다른 식물들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민들레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정원에 있는 꽃과 나무들이 시름시름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깜짝 놀란 정원사가 키가 짤막한 참나무에게 왜 죽어가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참나무가 전나무처럼 키도 늘씬하지 못한데 살아서 무엇하겠느냐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키가 큰 전나무를 찾아가 넌 왜 죽어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찾아가 죽어가는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는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원사의 눈에 싱싱하게 꽃을 피우며 행복해 보이는 민들레가 보였어요. 궁금해진 정원사가 민들레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과 이 정원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랍니다. 이상 행복한 민들레 이야기였습니다. 아세유 랜선 나들이의 용두산 공원에 관하여 이야기도 듣고 공연도 관람하고 마지막으로 행복나무 만들기 체험까지 즐겁게 참여하셨나요? 집에서 행복나무 예쁘게 장식해서 볼 때마다 미소 지으세요. 안녕! 부산 중구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액티브 시니어 중구 아세와 함께 했습니다. 중구 아세요.